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 먼저 일 에너지 정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초기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카이네틱 에너지 이니셜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F라는 힘을 S만큼의 거리만큼 해주면요. 나는 W만큼의 일을 더해줄 겁니다. 즉 이만큼의 에너지를 이 물체에다가 더해준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카이네틱 에너지의 파이널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정리를 이제 좀 풀어서 써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초기의 카이네틱 에너지에다가 이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늘었겠죠.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의 파이널 값이 늘어났다라는 컨셉입니다. 자, 근데 이 일 에너지 정리는요. 뉴턴 역학 체계 내에서만 이제 성립을 하는 거라서 상대론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질량을 변하지 않는 불변량으로 취급했을 때만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는요. 질량을 물질의 절대적인 양으로 이제 취급을 해서 변하지 않는 값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대론적인 역학에서는요. 질량조차도 변할 수 있는 값, 상대적인 양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요. 질량을 가질 수 있는 물체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물체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질량도 증가한대요. 자, 지금 요 상대론적인 질량 속력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주 우리 세계처럼 느린 세계에서는요. 거의 뭐 질량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요. 이런 식으로 광속의 80%가 가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질량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일 에너지 정리에서는요. 물체의 속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요. 에너지가 일단 필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은 속도가 예전에는 빨라졌는데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는 에너지 공급이 속도 증가에 쓰이는 게 아니고 질량 증가에만 사용이 된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초기 카이네틱 에너지 값이 있는데 나중 카이네틱 에너지 값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그러면요. 카이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요 v를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나는 일이라는 걸 해줬는데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은 내가 공급해준 일이 에너지가 속도 증가에 쓰이는 것보다 질량 증가에 더 많은 양을 이제 투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가 빨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요. 절대 그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요. 이제 속도가 매우 매우 빨라지면은 속도 증가에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질량 증가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절대 광속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자, 빛 알갱이는요.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없기 때문에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절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제 상대론적인 이제 관점에서는 질량도 고정된 양이 아니고 변하는 양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걸 해보겠습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있는데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요. 이렇습니다. 질량이 이제 고정된 값이 아니고 변하는 값이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질량이랑 에너지가 뭔가 비슷한 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될 것 같은데 그 교환이 되는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에너지와 질량은 이런 관계가 있답니다. 비례상수 이렇게 되겠죠. 질량이랑 에너지랑 뭔가 관계가 있을 건데 그 비례상수가 요게 c의 제곱, 즉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 간의
이렇게 교환 비율은 mc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다. 그래서 등가 원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요 질량이 보통 뭐 사람들 질량 보면은 뭐 70kg 이렇게 되죠. 이 70kg짜리가 진짜 빛의 속도 여기에다가 제곱을 곱해서 에너지로 전부 다 변한다 치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살을 찌우겠죠. 그렇게 되면 먹는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태양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그것이 또 사람한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가장 이제 잘 활용하는 사례가 질량 결손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핵 분열 과정인데요. 이렇습니다. 우라늄 같이 92번 이렇게 무거운 원소들은요. 이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들은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렇게 밀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원자핵이 이제 쪼개지기 때문에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이 양성자를 이제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또 중성자들이 있겠죠. 이 중성자들이 자기의 질량을 일부 공유를 해가지고 일부 내줘가지고 얘네들을 묶어줄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결합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결합 에너지. 그래서 이 결합 에너지 때문에 원자핵이 서로 이렇게 꽁꽁꽁 이제 묶여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원자핵이 깨진다고 하면요. 이 결합 에너지가 이제 질량의 형태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원자에다가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습니다. 우라늄 이제 235짜리를 얘를 이제 원자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은 결합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원자핵이 깨져가지고 크립톤하고 바리움처럼 이렇게 원자 번호가 작은 녀석으로 가면요. 이렇습니다. 두 개를 더한 질량이 우라늄 질량이랑 같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이 두 마리 이제 크립톤과 바륨을 합친 질량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결합 에너지가 원래 질량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크립톤과 바륨 얘네들을 합친 진짜 질량이 우라늄 질량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뭐냐면은 질량 결손입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이렇게 질량 결손 생긴 이제 우라늄에서 크립톤과 바륨으로 이제 깨졌기 때문에 생기는 질량 결손이 있는데요. 이 결손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습니다. 실제 질량 결손을 계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235짜리 우라늄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U라는 것은 뭐냐면요, 12탄소를 이제 얘의 실제 질량이 있을 건데 이 실제 질량을 12U라고 또는 AMU라고 표시하는데 요거를 아토믹 매스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엄청 작은 단위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이제 질량을 표준적으로 이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이렇게 되면요. 질량 결손이 얼마가 일어났냐? 요만큼 일어났답니다. 그러면은 이 질량 결손 일어난 거에다가 이제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주면요. 이만큼의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쓰냐? 원자력 발전에 이제 쓰이겠죠. 핵 분열 과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질량 결손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이제 돌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60에서 70% 정도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나라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없으면은 지금 현재 전기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대론적인 질량과 그걸 이제 활용해서 질량 결손 에너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